예, 예,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전기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MBA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맡게 된 학과장 김대진 교수입니다. 예, 먼저 뭐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먼저 저희 이제 핀테크 MBA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핀테크 MBA의 교육 목표는 일단은 현재 전 세계에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서베이 자료를 보면 그 이제 핀테크 기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핀테크 교육이 필요한 요인 중에 이제 뭐 컨슈머 디맨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숙련된 노동력,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핀테크 기업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이는 뭐 현재 우리나라 국내의 많은 핀테크 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숙련된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어, 이제 핀테크 MBA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목표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학습 면에서는 이제 금융하고 IT 융합 교육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대부분의 교과 과정은 여러분들이 향후 졸업 후에 실무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성균관대학교인가? 일단은 성균관대학교는 뭐 가장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 중인 연구 중심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교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장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세계 대학 평가의 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도 그 87위에 랭크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학 평가에서도 또는 아시아 이제 대학 평가 또는 국내 고객 만족도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 대학 그 지수에서도 이제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그러면 왜 그러면 비즈니스 스쿨, 성균관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이냐? 성균관대학교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핀테크 운영의 핵심이 되는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 97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K 사업에 유일하게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핀테크 융합 전공에 저희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경영 패러다임으로 인공지능, 산업, 문화, 고객 이런 분야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 중에 핀테크 분야로 유일하게 선정된 대학교입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들인데 대부분 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를 맡게 될 전임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재무학이나 뭐 통계학이나 여러 가지 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핀테크 MBA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토요 집중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타 MBA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평일 오후에 뭐 예를 들면 7시나 9시에 수업을 듣고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뭐 일부 대학교들은 전일제 MBA라고 해서 아예 회사를 휴직하고 이제 전일제로 수업을 여러분들 학부 다닐 때처럼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 핀테크 MBA를 설계할 때부터 이제 직장인들이 바쁘고 그리고 이 핀테크와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 지금 저희 학교가 소재해 있는 이 명륜동이나 이쪽 종로보다는 강남이나 여의도 이쪽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 수업으로 해서 한 학기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수업은 토요일 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전반부에 두 개를 듣게 되고 또 후반부에 두 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 학기에 네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이제 2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과목씩 계속 들으면 총 하나, 둘, 셋, 넷 해서 16과목인데 그렇게 되면 48학점이죠. 근데 이제 보통 마지막 학기는 이제 한 과목을 줄이거나 또는 뭐 캡스톤 같은 경우로 대체를 해서 45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글로벌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글로벌 실습을 통해서 이제 한 과목 정도 빠지고 실제로 그래서 44, 33, 요 정도로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핀테크 MBA냐? 일단은 뭐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저희 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교다 보니까 가장 이제 연구력이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대학교의 MBA 프로그램에서 일부 뭐 금융 MBA나 뭐 예를 들면 디지털 MBA를 이제 특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최첨단 데이터 랩을 저희 경영대 2층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여러분들이 핀테크 MBA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핀테크 MBA 과목은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부 원어분들은 뭐 이제 경영대의 다른 교과목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인사조직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저희가 EMBA 과목인 EMBA 학과가 있는데 EMBA는 다른 여타 대학교의 MBA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수업을 여러분들이 EMBA 통해서 수강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에 다양한 수준의 장학금 혜택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협약기관 소속 재직자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핀테크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은 추가로 장학금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뭐 회장을 하신다든가 뭐 원후회장이라든가 뭐 부회장을 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그 핀테크 MBA에 여러 서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클의 회장을 맡게 되면 이제 공로장학금 명목으로 일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지원을 하셔서 면접을 보시게 되면 첫 학기 한정해서 여러분들 신입생 장학금이 이제 면접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 장학금이나 뭐 협약기관 외국인 장학금은 뭐 외국인 국적자, 그다음에 협약기관 장학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에 해당 그 본사를 두고 있는 핀테크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형제 자매 중에 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시면 또한 형제 그 성균 가족 장학금을 또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1학기에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전공 기반 과목이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에 금융통계론과 투자 분석,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금융을 듣고, 그다음에 2학기에 머신러닝과 금융,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에 창의적 종합 설계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뭐 재무관리라든가 여러 딥러닝이라든가 뭐 핀테크 행동재무, 그다음에 뭐 인슈어테크라든가 금융파생이라든가 뭐 핀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 펀딩과 같은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 학년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통 첫 3학기 동안 이제 36학점, 12학점씩 하고 마지막 4학기에는 9학점. 근데 이 9학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 창의적 종합설계 3학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종합설계는 프로젝트 과목이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학기에는 6학점 정도가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 렉처에 해당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2학기와 3학기 정도의 이제 글로벌 현장 실습을 다녀오시면 3학점이 그 과목으로 또 대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복수학위 제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복수학위 제도를 협정을 맺은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U of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MSc in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그다음에 사우스 플로리다에 있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 있는 U of 사우스 플로리다의 MSc in 핀텍 요 두 개의 복수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이 복수학위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 복수학위제를 신청을 하시면 일정 기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은 그 복수학위 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또는 사우스 플로리다에 가셔서 일부 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이제 핀텍 MBA 학위와 함께 MSc in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나 또는 이제 그 MSc in 핀텍 이렇게 두 개의 석사학위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처음 3학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학기, 5학기 1년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수학을 하시면 됩니다. 총 2년 6개월을 이제 소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좀 짧아요. 그래서 1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나머지 1년은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이제 수학을 하시고 두 개 학위를 받아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각 지방 정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이제 일부 이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여러 가지 항목의 그러한 사업을 하는 형태의 이제 국가 지원 사업, 지방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이제 지금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중심지가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AI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 학교가 이 AI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와 관련된 사업을 이제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핀테크 서울시에 소재한 핀테크 개업 임직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수학위 신청 시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기 연수라든가 산학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재학생들 현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입학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황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남성이 조금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는 20대도 좀 있지만 대부분 3, 40대가 대부분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50대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은 이제 상경계열이 한 35%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공계열이 한 32%, 그다음에 기타 사회과학이 이제 한 13%, 나머지 뭐 인문계열이라든가 예체능 계열이 한 20% 정도 됩니다. 재직 기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MBA다 보니 금융회사나 이제 금융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되고, 이제 핀테크 기업이나 관련 IT나 소프트웨어 기업의 한 29%, 그다음에 제조업의 한 13%, 공공기관의 한 10%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재학생 현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은 뭐 대부분 대학원 지원 자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 작사학위 취득 및 이제 법령에 의해 동등 자격 인정자. 동등 자격이라고 하면 뭐 검정고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재직 중인 자를 우선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출 서류는 이제 뭐 여러분들 UA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입학 원서라든가 학업 계획서, 그다음에 졸업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어학 성적표나 이제 관련 자격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형 기준은 1단계에서는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2단계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원서 접수가 1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6시까지가
이제 진학 어플라이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제출은 21일, 그 다음 날까지 서류 제출을, 필요한 서류를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접은 1월 2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는 바로 1월 28일에 5시에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Q&A를 받기 전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입학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점이나 직장 경력이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입학심사 기준은 뭐 그러니까 대학 입학과 달리 그러니까 대학 입학은 이렇게 딱 뭐 예를 들면 수능이라든가 뭐 학생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에 와서 이제 공부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졸업 후에 저희 학교에 이제 레퓨테이션에 충분한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뭐 학점이나 직장 경력이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뭐 필요하면 뭐 가산점이나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페널티는 없습니다. 영어 점수가 입학 심사에 반영되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수화 기제를 염두에 두신 분은 영어 점수를 미리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MBA 졸업 후 커리어 패스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본인 직장에 계속 재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이 학위 과정을 마치시고 나면 이제 그 디지털 금융이나 핀테크와 관련된 부서로 이제 인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 이제 비금융권이나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금융권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0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외대 복수학위를 하는 경우 영어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쪽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해외대회 복수학위를 하는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수학하는 동안은 성균관대학교에 등록금이 적용이 되고 해외 대학을 가시면 그 해외 대학에 등록금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세미나는 반드시 가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레코멘드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뭐 같은 원우분들끼리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 이렇게 해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이수학점을 일부 경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금융이나 IT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금융과 IT 관련 전공을 선호하거나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뭐 이쪽 부분만 뽑겠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런 핀테크에 재직하시는 분들 중에 수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계를 나오신 분들은 IT에 대해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부족하고 또는 IT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경제금융에 대해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이 부분을 상호 보완적으로 맞춰주는 것이고 또한 이런 비핀테크 관련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핀테크나 아니면 금융회사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쪽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아까 그 오늘 이제 그 인터뷰 아니 그 여기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신청자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요 지금 재학생 현황을 보여드리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수시 2차 전형인데 저희가 이제 정시 전형에서 이제 일부 선발하시고
저희한테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나 뭐 이쪽에 회계법인에 있는 컨설팅 회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추가로 이미 저희에게 이제 입학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특히 이제 그쪽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잘 시너지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동일 회사에서 이미 이전에 저희 학교에 핀테크 MBA 과정에 두 분 정도 재학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졸업을 했고, 한 분은 지금 재학 중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이공계 엔지니어셨는데 저희 과정을 마치시고 나서 그쪽에 이제 창업과 관련된 그 핀테크 창업과 관련된 회사 내부 그 벤처 팀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런 쪽에서 또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보니까 이제 결제 관련 서비스 회사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 관련된 유사한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페이 업체에 계신 분, 네, 이제 여러 마케팅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쪽 엔지니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런 페이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IT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인데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페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재직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MB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렇게 서로 다른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끼리 이제 서로 같이 학업을 하고 2년 동안 같이 수업도 듣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서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직도 하시고 뭐 아니면 회사 대 회사대로 협업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렸고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지금 그 줌 링크에 대화방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화방에 여러분들 어, 질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학기 만에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음. 일단은 저희가 이게 1년 6개월 과정에서 2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이제 그 회사의 지원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 1년에 2회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규정을 많은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2년 과정으로 바꿨고 또 기존의 재학생들이나 뭐 여러 가지 졸업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2년 과정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과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3학기 내에 졸업을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라이즈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 그 소재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에 재직 중이시면 이 등록금의 일부를 바로 이 라이즈 사업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학금 명목으로 그 저희 학교에서 주는 거 말고 이 라이즈 사업에서 이 장학금을 별도로 추가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직증명서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지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예,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한 분당 한 학기에 400만 원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예, 라이즈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장학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해외 출장 등으로 출석을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강의를 녹화를 떠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우에는 그냥 자습을 그냥 부탁해서 학생이 알아서 자습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그 이렇게 해외 출장인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주셔야 교수님들로부터 출결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머니와 티머니 모빌리티도 적용이 될까요? 회사 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 장학금과 중복 신청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회사 측에서만 문제가 안 되면. 근데 보통은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회사 측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등록금이 1,000만 원이면 회사 측에서 뭐 600만 원이 뭐 700만 원이 나오면 아마 그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장학금 사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즈 장학금은 회사 장학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나가는 건데 이미 회사 장학금을 받고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희 총액을 넘어서서 장학금은 신청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티머니와 티머니 모빌리티가 이게 제가 지금 핀테크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심사를 실제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알 것 같습니다. 라이즈 장학금과 성균관대 교내 장학, 성적 장학금, 예,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은 성적대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라이즈는 앞에 있는 장학금과는 별도로 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에 소재한 핀테크 기업의 재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기존 장학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글로벌 학습 세미나는 몇 번 출석이 아니고 방학 중에 3박 4일 정도 해외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정도 해외를 나가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싱가포르를 한 3박 4일 정도 가시고, 그 3박 4일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있는 현재 핀테크 기업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듣고 뭐 기업체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이 구성이 돼요. 한 3, 4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해외 연수를 3박 4일 가면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출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휴가 신청을 이제 승인을 받으셔서,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재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 금, 토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휴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연차를 내시거나 아니면 휴가를 내시고 요 글로벌 학습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학습 세미나는 크게 1년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학기 중에 간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자, 라이즈 장학금은 재직 기간 요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직 중이시면 다 해당이 돼요. 예. 뭐 특별하게 그게 몇 년 이상이면 주고 뭐 몇 년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이즈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핀테크 기업에 있는 재직자들의 이런 핀테크 관련된 연수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그 소재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된 기업이면 다 장학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네. 일단 대상은 되고, 뭐, 당연히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학생이 뭐 예를 들면 2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다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뭐 몇 명을 이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학기에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하대학에 이제 핀테크 특화 MBA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아마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금융 MBA가 여의도에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카이스트는 과기원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전임 교수보다는 비전임 교원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종합대학이고, 카이스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에요. 그래서 경영대 교수, 이제 여러 가지 전공들을 저희가 이제 교과목을 구성할 때 카이스트는 좀 더 이공계 특화 쪽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쪽은 이제 뭐 상경계와 이공계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내 학기 모두 지원되는지 학부별 1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예. 1년에 라이즈 사업에 대한 그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총 뭐 2년 재학 중이니까 재학 중에 두 번 이제 장학금 지급을 대상이 됩니다. 수업 중에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실습하는지요? 예, 수업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융기계학습을 수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과 프로그래밍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TO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음. 저희가 이 핀테크 MBA의 TO가 확정이 돼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전체 TO는 경영전문대학원 TO와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핀테크 MBA의 지원자가 많아서 그리고 좋은 퀄러티의 지원자가 많으면 EMBA로부터 TO를 받아와서 저희가 추가로 선발을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EMBA에서 저희 TO를 가져가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차 모집은 없습니다. 지금 2차 모집이 마지막입니다. 2차 모집까지 전기 입학은 끝내고 저희가 후기 모집이 있습니다. 2학기 입학으로 모집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6, 7월이나 뭐 그때쯤 아마 다시 2학기 입학으로 추가 모집은 그때 추가 모집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후기 입학생이 되는 거죠. MBA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강 신청이 적으면 수업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MBA는 보통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는 이제 폐강 기준이 있는데 MBA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3명이라서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음.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보통 대부분 본인의 노트북을 들고 수업을 오십니다. 그리고 이 핀테크 MBA는 거의 지정 강의실이 있어요. 그 지정 강의실 안에 사물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그 사물함을 배정을 받으시면 뭐 노트북도 넣고 다니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교 보안이 철저해서 뭐 분실을 염려는 없으셔도 되고 주차 지원은 예, 정기권으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정기권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면 6만 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학기 단위로,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주차증을 리뉴하니까 그걸로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주차 지원이, 그러니까 주차권을 끊으면 그 한 달에 10,000원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 달에 수업을 4번밖에 안 오셔서 그러니까 일일 결제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10,000원을 내고 그냥 4번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일일 결제는 할인되나요? 일일 결제도 학생 어플 쓰시면 할인이 된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평일 야간 수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EMBA에 아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야간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거기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시면 그 과정을 수강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핀테크 과목은 다 토요일만 열리고요. 그 이제 일부 다른 과목들, MBA에서 열리는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일 저녁에 열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MBA 과정을 예, 이렇게 여러분들 화수목 저녁 이제 EMBA 프로그램 과목도 수강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세미나는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그리고 4학기 중 다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4번 있겠죠. 근데 마지막 학기 겨울 방학은 어차피 졸업이라서 안 가시고 이론적으로는 3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음. 예. 그러니까 해외 세미나는 매년 매 학기 존재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올 여름은 지금 일본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에는 아마 홍콩이나 싱가포르 둘 중에 하나를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이제 싱가포르, 아마 겨울 방학 때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돌아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유럽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도 가고 싶은데 이제 많은 재직자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결국에는 연차를 3일 휴가를 내셔야 돼요. 저희가 거리가 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고 금융이 발전한 싱가포르와 이제 홍콩 위주로 가다가 학생들이 일본을 가겠다고 일본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서 이제 올 여름에는 일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질문할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셔서 못 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